자, 고국원왕 9년입니다. 339년에 연왕, 여기서 연왕이라는 게 전현입니다. 전현이라는 게 요동 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모용선비가 다스린 나라인데, 한때는 중국의 반 정도를 먹었던 그런 나라예요. 한때는. 나중에 이제 북인한테 망하지만은, 아무튼 그 고구려하고는 미천왕 때 전으로부터 계속 관계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왕 모용황이 침략해와서 그 병력이 신성에 도달하였다. 왕이 화해하자고 하니 이에 돌아갔다. 신성 아까 거기죠. 여기 어디였더라? 요 지역. 아무튼 고구려로 들어간 입구라 그랬죠, 그죠? 자, 10년입니다. 고구원왕 10년입니다. 340년에 왕이 세자를 보내 연왕 모용황을 만나보게 했다. 자, 12년입니다. 342년입니다. 봄 2월에 환도성을 수리해서 지붕을 새로 이고 또 국내성을 쌓았다. 환도성은 지난번이었나? 아직 불 안 탔나? 아무튼 환도성은 여기 그 산성이고요. 위남 지역에 있던 산성이고요. 국내성이라는 게 요 평지에 지었던 그 수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구려 수도 그러면 국내성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한자를 보면 이제 나라 국자에 안내자라 가지고 혹시 그냥 나라 안에 지은 성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국내라는 게 여기 지명인 것 같습니다. 지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자, 가을 8월에 환도성으로 옮겨 살았다. 자, 겨울 10월에 연왕 모용황이 용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용성이라는 거는요, 원래 모용선비의 본거지는 여기 있는 극성이에요. 극성인데 여기서 아마 여기 왼쪽에 있는 용성, 지금의 조양입니다. 조양. 용성으로 옮겼다는 말 같아요. 옮긴 다음에 이비장군 그러니까 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고구려를 빼앗고 나중에 우문시를 멸망시킨 연후에 중원을 도모하기를 청했다. 고구려에는 두 길이 있는데 북쪽 길은 평평하고 넓고 남쪽 길은 험하고 좁아서 무리가 북도로 가려고 했다. 한이 말하기를 오랑캐 고구려 사람들 보고 이 새끼들이 오랑캐라 그러는 거지. 선비 십새끼들이. 오랑캐는 상식적으로 헤아려 반드시 대군이 북쪽 길로 올 것이라 생각해서 당연히 북쪽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쪽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왕은 마땅히 정예 병력을 거느리고 남쪽 길을 따라 이를 공격해서 불의에 나아가면 환도는 좋게 취할 것도 못됩니다. 환도가 그때 수도죠. 자, 별도로 적은 군사를 북도로 보내면 비록 차질이 있더라도 그 가슴과 배가 이미 무너지면 사지, 팔다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모용왕이 그 말에 따랐다. 남쪽 길, 북쪽 길 그러는데 남쪽 길, 북쪽 길이 뭔지는 잘 몰라요. 뭐 추정하기는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는지 뭐 아무튼 여기가 일단 신성이 있고, 그죠? 요 지역이 신성이니까 요 지역에서 출발해서 온다 치면은 이까지 오는데 이제 북쪽 길도 있고 남쪽 길도 있다는 건데 뭐 그 길이 뭔진 모르고, 아무튼 북쪽 길은 넓은 길이라서 좋은 길이라서 뭐 상대가 잘 지키고 있을 거다. 그냥 남쪽으로 들어치면 쟤들이 좆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모용황이 그 말에 따랐다. 11월에 모용황이 스스로 굳센 병력 4만 명을 거느리고 남쪽 길로 나오고 모용한과 모용패를 선봉으로 삼고 별도로 장사, 왕우 등을 보내 병력 15,000명을 거느리고 북쪽 길로 나와 침략해왔다. 여기 쓰인 대로 믿는다면 55,000명입니다. 왕이 고국원왕이겠죠? 고국원왕이 동생 무를 보내 정예 병력 5만 명을 거느리고 북도를 막게 하고 자신은 약한 병을 거느리고 남쪽 길을 방어했다. 모용한 등이 먼저 도착해 싸우고 모용황이 큰 무리로서 이어오니 우리 병력이 상당히 크게 피했다. 좌장사 한수가 우리 장군 아불화도가가 사람 이름입니다. 아불화도가의 목을 베니 여러 군사들이 승기를 타고 드디어 환도로 들어왔다. 환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구려의 수도죠. 요 지역입니다. 환도. 전에 한번 털린 것 같은데.
자, 왕이 고국 원왕이 혼자 말을 타고 달아나 단웅국으로 들어갔다. 어딘지 모릅니다. 장군 모연이가 왕의 어머니 주씨와 왕비를 추격해 사로잡아 돌아갔다. 마침 왕후 등이 북도에서 싸워서 모두 패해서 죽었다. 북쪽 길로 간 모용씨 군대는 전멸하고 남쪽 길로 간 모용씨 군대는 고구려의 크게 이겼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용황이 다시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사신을 보내 왕을 불렀으나 왕이 나오지 않았다. 모용황이 돌아가려 하는데 한수가 말하기를 고구려 땅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왕은 도망하고 백성은 흩어져 산골짜기에 들어가 숨어 엎드려 있습니다. 대군이 돌아가면 반드시 다시 모여들어 남은 불씨를 거둘 것이니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시신을 싣고 아버지의 시신이 미천왕이죠. 그의 친어머니를 인질로 잡아 돌아가서 몸을 묶고 스스로 항복해 오기를 기다린 후에 돌려주기를 청합니다. 은덕과 신뢰로 무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모용황이 그 말에 따라 미천왕의 무덤을 파서 이 근본 없는 야만인 새끼들 그 시신을 싣고 창고 안에 있던 여러 대의 보물을 약탈하고 남녀 5만여 명을 사로잡고 궁시를 불태우고 환도성을 헐어버리고 돌아갔다. 자, 고국 원왕 때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환도가 털립니다. 환도가 털렸다는 건 사실은 이제 수도가 털렸다는 거고 고구려가 전년에 비해서 이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뒤에 보면 미천왕 시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 생모 있죠. 주씨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전yen에 대해서 이후에 반격을 제대로 못해요. 고국 원왕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운이 없는 왕입니다. 자, 고국 원왕 13년입니다. 343년입니다. 봄 2월에 왕이 그 동생을 연나라에 보내 신하를 징하고 조회하고 진귀한 물건 1000여 점을 바쳤다. 연왕 모용황이 이에 그 아버지의 시신, 미천왕이죠. 미천왕의 시신을 돌려보내고 어머니는 아직 남겨두어 인질로 삼았다. 자, 가을 7월에 평양의 동황성으로 옮겨 살았다. 성은 지금의 서경 동쪽 목멱산 중에 있다. 서경이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평양을 의미하는 거겠죠. 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천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옮겨 살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천도로 봐야 될지 아니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평양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진나라 동진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겨울 11월에 눈이 5척이나 왔다. 자, 15년입니다. 345년입니다. 겨울 10월에 연왕 모용황이 모용각을 시켜 공격해와서 남소를 빼앗아 주둔병을 두고 돌아갔다. 남소라는 건 지명인데요. 어딘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이 근처 지역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일단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신성이 아까 여기였죠, 그죠? 그러니까 신성에서 좀 더 후퇴한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간 요지점입니다. 연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 국내성에서 이제 훨씬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밀리고 있는 겁니다. 자, 19년입니다. 349년에 왕이 고국 원왕이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동이 호군 송황을 연나라로 보냈다. 송황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그걸 거예요. 연나라에서 고구려를 투항해온 사람일 겁니다. 자, 연왕 모용준이 그를 용서하고 이름을 바꾸어 활이라고 하고 벼슬을 내려 중위로 삼았다. 연왕 모용준이란 걸 보니까 이제 모용왕은 뒤졌나 보네. 자, 25년입니다. 355년입니다. 봄정월에 왕자 구부를 책립해 왕태자로 삼았다. 여기 소수리방인가? 자, 겨울 12월에 왕이 사신을 연나라에 보내 인질과 조공을 바치면서 어머니를 돌려보내주기를 청했다. 연왕 모용준이 이를 허락하고 전중 장군 도감을 보내 왕의 어머니 주씨를 호송해 귀국하게 하고 왕으로서 정동 대장군 영주자사
삼고 낙랑공으로 봉하고 왕은 예전과 같이 하였다. 일단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그 국내성 환도성이죠. 환도성이 그 털린 사건 때문에 모용 누굽니까? 모용황이었나? 아무튼 그 새끼 때문에 털린 사건 때문에 고고고낭 때는 연나라 전현이죠. 전현 때 전현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처당의 시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자기 엄마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미천왕 때처럼 계속 요동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한번 그 쥐 패고 이제 처맞고 그랬을 텐데, 근데 그럴 그게 없었던 거지. 요까지가 이제 고고낭의 이제 전현에 대한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 전 고고고낭 때 그 전현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한 거는 되게 운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운이 없었다. 사실 그렇게까지 고구려가 그 막 모자라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 있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진짜 운이 없었다. 자, 이제 39년입니다. 39년 고고낭 39년입니다. 369년입니다. 가을 9월에 왕이 병력 2만 명으로 남쪽으로 백제를 쳤으나 치앙에서 크게 패했다. 치앙이라는 거는요, 지금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여기 평양이죠, 그죠? 요 남쪽에 있는 배천을 보고 그 치앙이라고 한답니다. 여기 동쪽에 있는 게 여기 예성강인데요. 여기 예성강이에요. 예성강인데 예성강 너머까지 백제가 먹고 있었는지 아니면 백제에서 영향권이 미쳤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백제복리를 제가 안 읽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없지만은, 일단 고구려하고 백제가 그러니까 고구려의 남쪽, 백제 북쪽 국경에서 그러니까 싸우는 경계가 바로 이제 요 근처쯤이다. 황해도 남쪽 부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경기도 일대는 전부 다 백제가 먹고 있었고 남쪽으로도 백제가 먹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치앙은 여기입니다. 자, 40년입니다. 40년. 고고고낭 40년입니다. 370년입니다. 진나라. 여기서 진나라는 동진이 아니고요. 전진입니다. 전진. 북연의 전진입니다. 진나라의 왕맹이 연나라를 정벌해서 이를 작살냈다. 연나라의 태부 모용평이 도망쳐오자 고구고낭이 왕이 잡아서 진나라로 보냈다. 전현이 망했어요. 전현이 그 전진한테 망했는데 그 태부가 도망쳐오니까 이 새끼도 모용씨네. 모용씨가 도망쳐오니까 얘를 붙잡아서 이제 복연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끔살하겠다 뭐 그런 말 같습니다. 고고고낭은 되게 운이 없어요. 보면 백제한테도 지고요, 전현한테도 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